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게시판이나 또는 댓글에서 호남의 문제, 전라남도의 문제, 전라북도의 문제가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도 호남 태생이고 저는 처음에 몰랐지만 그리고 이 호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열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함은 많이 들으셨고요. 또 참 그 감사한 것은 저희 안방TV가 이 1000명이 돼가지고 감격적인 첫 번째 정모를 했을 때 와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불러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주동식 그 대표님입니다. 저하고는 그 전에 이제 우연한 기회로 뵙게 돼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굉장히 큰 희망을 주셨어요. 저희 그렇습니다. 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요. 굉장히 터프하게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 대표님, 본인 소개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방금 말씀, 네. 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진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불온한 도시죠. 광주, 광역시 출생이고, 예, 또 운동권 출신입니다. 저도 좌파였던 사람이고, 이제 그러다가 지역평등 시민연대라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호남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이제 시도를 했고, 이제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또 이제 제3의 길이라는 인터넷 신문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네. 대충 그 정도입니다. 네, 정말 그 뭐 회사 생활도 하시고 뭐 굉장히 굴곡진 인생이지만은 아주 책임감을 갖고 살아오신 분이다. 저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몇 단어로 규정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질문 참 고민을 했는데, 저는 공짜, 네. 책임, 아, 명예, 이 네. 세 가지로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공짜, 책임, 명예. 예. 네. 저는 이제 사실 한국 사회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고, 한국 그 사람들의 심성을 규정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가장 밑바닥이 저는 그 공짜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용훈 교수님의 어떤 이제 반일 종족주의도 보면은 샤머니즘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샤머니즘도 일종의 공짜 심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여기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공짜 심리가 한국인의 어떤 심성, 이제 층위를 따진다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공짜 심리다. 이 공짜 심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자기네들의 정치적 무기를 삼고 있고, 네.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뭔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이라는 게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전혀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지금 한국 사회를 공짜 심리가 만연하다 보니까 책임이 없다. 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정말 명예가 없다. 가슴 아픕니다. 예, 여기 실은 저는 명예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 그 본질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명예가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공짜 심리에서는 절대 명예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없는 나라는 절대 어느 단계 이상 진짜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그게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의 좀 핵심 문제다. 이 세 가지 다. 참 처음부터 아주 무겁게 가는데요. 예, 좀 무겁습니다. 자, 이 조국 게이트, 뭐 조국 청문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이 됐는데요. 조국이 이렇게까지 오래 버티고 살 수 있었던 한국 사회 문제점은 뭘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방금 명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지도층의 네. 지도층의 이 명예심 부재. 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지도층은 명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정말 좀 솔직히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좌우파 막론하고 명예로운 이 소위 말해서 리더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부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천박한 수준 낮은 사건에 얽혀가지고 말로가 좀 비참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한국 사회의 공짜 심리가 만드는 명예 부재. 이게 지금 결국은 조국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0.1%도 아니고 0.00001% 정도 되는 사람인데, 상위로. 이런 사람조차도 제가 보면 충격을 받았던 게죠. 대충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다, 또 조국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진짜 좀 샅샅이, 네. 말 그대로 이제 저인망어선 긁듯이 이렇게 정말 좀 상상의 초월이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 그 정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명예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 노블레스 오블리지 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진짜 정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되게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자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아, 맞습니다. 네. 실은 그 자선도 네. 가진 놈들 너희들 잘 살고 상층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베풀어라 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것도 일종의 봉짜 심리예요. 그렇죠. 근데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의도예요. 저기 서양에서 원래 이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초창기에 자기 재산을 가진 시민들이 그 사람들만의 투표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실은 군대에 갈 수 있는 권리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무장으로 나가는 게 실은 저는 그 서양 군대의 출발점이고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좀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한국 전쟁 때 6.25 때 네. 자기 나라도 아닌 어찌 보면 정말 그 당시에 한국이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거기에 파병은 미국 의원이나 장군들은 아들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의원이나 장군 중에 자기 아들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부재거든요. 근데 그 개념조차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선, 적선 개념으로 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그런 전반적인 게 조국 게이트로 다 아직 그렇죠. 이어지지 않았나. 세금과 병역이 실종된 조국 예, 게이트죠. 정말 심각한 문제로. 네. 자, 오늘 이제 선생님 특별히 모신 거는 이제 호남의 문제를 네. 정말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역 감정 해소, 그 다음에 호남에 대한 차별, 이걸 없애기 위해서 참 열심히 치열하게 이제 살아오셨는데, 개인 주동식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제 사실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호남 문제를 처음 거론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게 담론의 시민권을 얻게 하자. 그러니까 호남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느끼고 있고 누구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완전 금기시 돼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걸 호남 문제가 담론의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힘은 부족하지만 네. 나름대로 그냥 뭐 제가 한 건 별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준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적어도 이제 이 문제가 누구나 깊이 확진을 못하는 상태까지는 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하나의 의제로서 포함돼야 된다는 정도의 인식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성과고요. 네. 개인적인 잃었다 네. 그러면은 이거 하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네. 그동안에 이제 제 인간적인 관계 특히 저도 이제 좌파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만은 선배 후배 동기들 거의 다 이제 관계가 그려진 게 이런 거라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매향로라고 예, 저 말까지 뭐, 들으셨다는데. 예, 옛날에 제가 책을 내 가지고 5.18 때 가서 팔았더니 뭐 와서 멱살 잡고 막 술 취해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그냥 뭐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랑 뻔히 아는 사람인데도 전화해가지고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자, 지난 3월에 선생님 인터뷰를 봤는데, 문제는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가, 문재인에게 호남은 뭔가. 그러니까 물론 그 시작은 호남과 친노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보는데,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은 저는 이제 문재인의 어떤 정서적 시민적인 호남에 대한 태도하고 그 전략 전술로서의 호남에 대한 가치 평가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친노, 좌파, 리버럴들의 전반적인 태도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은 심정적으로는 엄청나게 호남을 저는 혐오한다고 봅니다. 그건 문재인이 자기 책에서도 같은데도 맞아요. 스스로 밝혔잖아요. 아버지가 사기당했다고. 그것도 나는 이제 얼마나 리얼한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확실한 그거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이 호남을 엄청 싫어한다는 거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호남에 대한 네. 혐오 그런 것은.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약간은 제가 좀 내 활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측면도 있는 게 이 호남과 친노 책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이런 게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예방주사가 된 거 아닌가. 네. 제가 뭘 보고 느꼈냐면은 네. 2012년에는 사실 문재인 진영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대결해가 패배한 것 중에 호남의 이반이 저는 상당히 컸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제 책도 내고 제 활동도 하고 어째 뭐 제가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메시지는 그 자체로 전파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 선생님 책은 운동권에서는 다 읽으니까요. 그런 그걸 거야, 통해서 그 호남의
호남과 친노라는 책은 굉장히 복잡한 책이라고 저는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굉장히 의미 깊게 읽었는데, 자, 이 호남은 싫어하지만 호남은 일종의 문재인 정권의 기반으로 만든 그런 운동권의 전략의 승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건 네. 2012년 대선하고 2017년 대선에서 네. 문재인과 민주당, 좌파, 친노의 호남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마지못해서 호남을 그냥 인정해주는 정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로는 호남이 아니면은 권력 유지도 창출도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얘들이 느꼈다고 봐요. 그걸로 이제 우리 잘 알지만은 김정숙 여사, 네. 그분이 그 광주에 가서 공 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심지어는 뭐 양로원 쫓아다니면서 목욕탕에 등 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저도 소문을 들었고 뭐 이건 소문인지 아니고 그냥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고 다닌 사람이 이낙연 총리의 부인이어서 예, 그래서 예. 총리가 됐다고.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대단해요. 사실은 예. 지금은 사실은 저기 좀 일종의 공범 관계가 좀 됐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